녹화 중이라 뜨지? 됐어. 저기 빨간색 보여? 카메라에? 아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 봐봐. 빨간색 보이지? 그게 들어오면 녹화되고 있는 거야. 그냥 알려주려고 그랬어. 그냥 당황하는 것 같네. 잘 보자. 오늘 확통 라스트 타임 통계죠. 글씨가 써죠. 손시려운가? 선생님이 손에 땀이 좀 많은 편이라, 그러니까 열이 많은 편이야. 근데 이제 손발에 땀이 많아서 이게 여름 같을 때 살짝 더웠다가, 지금은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봄으로 넘어가기 전이라서 따뜻하기는 한데 바람은 살짝 차고 이러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에 땀이 한번 났다가 식으면 찬바람 쐬면은 엄청 차가워지더라고. 그래서 열이 많은데도 땀이 많아갖고, 아이씨. 땀이 좀만 더 났으면 군대 안 갈 수 있었는데. 왜냐면 다한점 군대 안 가요. 알고 있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수류탄 알지? 사고나. 왜냐면 수류탄은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핀을 빼잖아. 왜 갑자기 수류탄 얘기 나냐? 핀을 빼잖아. 그럼 이게 레버같이 이렇게 찰칵찰칵 되는 거 있지? 그럼 그거를 딱 놓으면은 그 레버가 탁 날아가거든. 근데 뭐냐면 그게 점화를 시키는 거야.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살짝이라도 놓잖아. 그럼 그게 공이 퉁 때리면서 점화가 쭉 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에 땀 나면 어때? 미끄러지잖아. 그럼 잘못하면 손모가지 날아가거든. 잡고 있으면. 떨어뜨리면 다 뒤지는 거고. 뭔 말인지 가지. 그래서 나는 안 갈 줄 알았더니 신체 검사하러 갔었거든. 하필이면 그때 여름에 가가지고 에어컨이 존내 빵빵한 거야. 그래서 손에서 땀이 안 나. 그래서 이거 되게 억울한데? 밖에서 땀이 막 줄줄 흘리고 있었는데 막 난 이렇게 되면 뚝뚝 떨어질 정도는 아니야. 어차피 안 됐을 건데. 그래도 땀이 좀 많은 편인데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갈만해요. 나중에 갔다 올만 합니다. 자, 보자. 통계적 추정이다. 이번 단원이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말 그대로 단원 자체가 뭔가 추정하는 거잖아. 추정이라는 의미가 뭔지는 알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도 추정이라는 단어 뜻이 뭔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를 가늠해 본다는 얘기야. 내가 봤을 때 저 새끼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늠해 보는 거. 이해 갔지? 그런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거야. 아시겠어? 그럼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단원 들어가려면 모집단이라는 녀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 이거는 선생님 매번 얘기를 하는 건데 자주 들어보셨을 거야. 뭐 경제에 크게 관심이 없어도 니네가 한 번쯤이라도 살면서 모회사, 자회사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애플이 세계에서 지금 수익률은 제일 높잖아. 스마트폰 뭐 그 규모라든지 판매량 이런 걸 봤을 때는 삼성이랑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삼성이 1위잖아. 근데 거기에서 나는 수익률 자체를 보면은 영업이익률 뭐 이런 걸 보면은 애플이 압도적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애플이 니네 봤을 때 핸드폰을 애플 그 본사에서 직접 다 만들어? 아니지? 뭔 말인지 가지? 그럼 애플이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걔네가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데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데가 있잖아. 그럼 그거를 봤을 때 무조건 남한테 맡기기는 좀 그렇잖아. 그치? 그럼 기밀사항이라든지 좀 더 유대관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애플 내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예를 들어서 애플 1, 애플 2 이런 식으로 회사를 두는 거야. 그럼 어미모자에다가 아들자자를 써가지고 모회사는 원래 있던 기존 회사. 그럼 걔의 업무를 조금씩 살을 떼서 담당할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차린 거를 아들자자 써가지고 자회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모집단이라는 게 뭐겠어?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구하고 싶은 그 집단들. 이해 갔어? 그런데 그 집단을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그럼 얘는 뭐도 있느냐? 표본 집단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 표본 집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회사 마냥 얘에서 뭔가를 좀 떼낸 거야. 이해 갔어? 선생님 왜 그럼 모집단, 표본 집단을 따로 두는데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조사하는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혀서 나눠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내가 통계를 나누거나 뭔가를 통계치를 내거나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조사를 하는 방법에서는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단 말이야. 전수조사라는 건 들어봤지?
전수조사 뭐야? 대상 전부 다 하는 거. 그럼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전수조사하는 것들 뭐 있어? 인구조사. 인구조사 하는데 서울만 딱 인구 몇 명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한 2,000명, 3,000명만 추려가지고 인구 이만치 늘었네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서울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그치? 그럼 다른 쪽들도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다 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갔지? 지금 출생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해서 얘네 호적등본을 뗐더니 얘네가 몇 명인지 지금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이런 걸 다 일일이 조사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지.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정적이야. 그럼 존내 조금이다 이렇게는 또 말할 수는 없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예시를 들면은 어떤 게 있다고? 인구조사도 있고. 그럼 무엇도 있어 니네? 성적조사도 있지. 맞잖아. 니네 등급 매겨야 되는데 각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안 하고 몇 명만 추려가지고 이 새끼들 봤더니 평균 얼마네? 너 얼마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뭔 말인지 갔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새끼가 3등급이에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인생이 달린 건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성적.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보는 뭐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수능 이런 거는 100% 전수조사를 해야지. 뭔 말인지 가? 그러니까 그 성적들을 답안지를 다 걷었잖아. 다행히 답안지를 다 걷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갔어? 그걸 우리나라 자주 하는 거 뭐 있어? 5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 투표 있지. 투표도 전수조사 하셔야지. 그거를 먼멍만 보고서는 이 사람 당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뭔 말인지 갔지? 그러면 표본조사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그 대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를 할 거니 일부분을 뽑을 거니 이 얘기인데 일부분을 뽑는다고 해서 그 녀석이 봤을 때 무작정 막 이만치 뽑는 거는 아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뭘로 하는 게 좋을까? 표본조사를 하면은 뭐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키 뭐 이런 거를 본다고 치자. 평균 키 이런 걸 조사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를 다 조사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 뭐 1,000명, 2,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무작위로 선출을 한단 말이야. 무작위로 선출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평균치를 내. 근데 그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진장 많이 해.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 그러니까 요런 부분, 일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원래 실제로 가지는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뭔 말인지 갔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겠어?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럼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이 계속 이동하고 뭐 하다 보면 그 조사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인력도 너무 많이 소비되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다 보면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끼쳐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 요 녀석은 표본조사라는 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긴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걸 제외하고는 표본조사로서도 가능하다. 선생님 표본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가능해. 알겠어? 그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 그래서 이 표본조사를 할 때는 내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표본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표본을 뽑아야 돼. 그럼 그 표본을 뽑는 거를 모집단에서 이렇게 가는 거를 추출이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 추출. 그러니까 샘플링 한다는 얘기야. 그 샘플링을 했을 때 추출을 해줄 건데 이 녀석의 특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미 추출이 돼야 되고 복원 추출을 해줘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미 추출이고 복원 추출이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뽑았을 때 이미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뽑힐 확률이 아니면 그 경우가 뽑힐 확률이 다 일정하게 동일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독립시행하고 마찬가지로. 이해 갔나?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출이면서 복원 추출을 하는 거야.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이 3개가 있었어. 그 중에서 1, 2, 3번 쓰여 있는데 공을 하나 빼서 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첫 번째 뽑을 때, 두 번째 뽑을 때, 세 번째 뽑을 때 그 하나의 공이 나올 확률이 다 어때? 동일한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갔지? 그렇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뭐냐면 임의적으로 뽑는다. 뭔가의 주관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을 가미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를 조사하고 싶대. 그런데 내가 간 게 뭐 어디 고등학교? 아니야 어디 대학교? 농구부 이렇게 찾아갔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거기에서만 사람을 이렇게 뽑아버리면은 존내리 막 평균 키가 193.4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난 190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되셨어? 그러다 보니까 임의 추출이면서 보건 추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많이 갔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을 갖다가 나는 그 모집단에 있는 성질을 표본으로서 대신하고 싶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갔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할 수 없을 때, 할 수는 있으나 굳이 너무나 오버해서 하고 싶지 않을 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게 힘들 때는 항상 표본 조사를 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 됐어요? 이해 가잖아.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됐쇼? 그때 이제 지켜줘야 될 게 임의 추출, 보건 추출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모집단이 나와 있을 때 모집단에 나와 있는 평균을 나는 모 평균이라고 불러줄 거고 얘를 모 분산이라고 불러줄 거고 모 표준 편차 이렇게 불러줄 거야. 알겠지? 그럼 표본에서도 뭘 구하겠어? 내가 뭔가의 평균치를 구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니까 표본에서도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표본 분산이 있을 거고 표본 표준 편차가 있을 거란 얘기야. 되셨나?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모집단에서는 항상 썼던 게 뭐야?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 확률 변수로 임의로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녀석의 변수들을 확률 변수 X라고 쓸 거예요 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뭔가 특이점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확률 변수를 쓸 건데 그 녀석에 대한 특이점이 없으니까 나는 그 녀석 자체를 이렇게 바로써 표시를 해줄 거라고. 그럼 너는 표본에 관한 거야. 되셨나? 선생님 마이가? 그래서 이놈을 뭐라 불러 이제는? 표본 평균 이렇게 불러준다. 그럼 모 평균은 뭐라고 했어? M 이렇게 간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여기 임의 추출, 보건 추출을 한번 해볼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이 있는데 얘가 1, 2, 3, 4 해가지고 쪼르륵 가가지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0명이 있다. 이렇게 해보자. 되셨나? 그럼 내가 5,000명 다 조사하는 건 뭐야? 전수조사잖아. 그럼 5,000명을 다 조사하려면은 개인이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 내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리서치 회사에 전화를 한 거야. 리얼미터나 코리안 리서치 이런 데 알지? 그치? 그거 있잖아. 맨날 남녀들 선호하는 거 아니면 선호하는 여행지 막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면은 의뢰한 데가 어디고 그 도와준 데가 코리아 리서치다. 리얼미터다. 이런 거 뜨잖아요. 뉴스나 아니면 니네 연예 프로 봐도 마찬가지잖아. 밑에 항상 그런 자막이 뜨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의뢰를 한 거야. 그럼 5,000명을 다 조사하려면 뭐야? 그 회사에서도 인력을 파견하거나 일을 해야 되니까 5,000명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 그럼 이제 전화 뜨르릉 오면 물어본단 말이야.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고등학생들이 요즘에 뭘 먹는지 궁금해갖고요. 제일 선호하는 음식을 찾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내가. 그럼 그러면은 그 조사 대상은 몇 명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좀 이따 얘기할 거야. 그 정확한 용어는. 그럼 걔는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돈이 얼마 없으니까 전 돈이 없으니까 100명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알겠어? 여기 연결되는 건 좀 이따 할 거야. 그냥 여기까지만. 그럼 나는 여기에서 몇 명? 100명을 뽑은 거야. 이해 가셨나? 그럼 그 100명을 뽑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X 바의 1, X 바의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가지 말자. 좀 이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녀석을 X 바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야. 이해갔어? 표본에서 평균 요걸 하나를 구할 거라고. 그럼 요 녀석이 뭐가 되겠어? 얘가 X1, X2, X3 해가지고 X100 이렇게 가겠지. 그럼 요런 녀석들에 난 뭘 구할 거야? 평균을 구해줄 거지? 이해가? 그럼 니네한테 물어볼게. 내가 5,000명이 선호하는 게 있어. 되지? 근데 그 녀석 중에서 100명을 뽑았어. 그럼 얘네가 뭔가를 선호하는 평균치를 따졌을 때하고 100명을 따졌을 때하고 같을까 다를까? 그치, 같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 니네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으면 그냥 키라고 해.
키라고 해. 알겠어? 그럼 5,000명 고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천안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5,000명. 요 사람들이 전체가 5,000명이라 치자. 그럼 5,000명에 해당하는 녀석들의 평균 키를 구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럼 1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내가 쭈루룩 뽑아서 이 100명에 해당하는 평균 요거를 구했으면 요 녀석이 얘 평균하고 같겠냐고. 운이 좋네 좋으면 같을 수도 있지. 근데 같다라는 보장성이 없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풀이를 할 거냐면 우리가 요 부분에서 추출을 하는 이유가 표본을 뽑는 이유가 한 번을 뽑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럼 기본적으로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은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뽑는 거야. 알겠지? 그럼 두 번째 뽑아가지고 또 얘네 할 거야. 그럼 얘는 또 뭐가 돼? x1, x2 땡땡땡 가가지고 x100. 요 녀석들의 또 뭘 구할 거야? 평균을 또 구해주겠지. 맞아 안 맞아? 얘를 쭈루룩 갈 거야. 선생님 어디까지 뽑을 건데요? n번째까지 해가지고 존내리 뽑을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요 녀석을 봤을 때 얘하고 쨍쨍쨍 갔을 때 같아지는 새끼도 있을 거고 달라지는 새끼도 있을 거야. 키가 예를 들어서 175.2 이게 나왔다 치자. 평균 키가. 이해 갔어? 그 녀석을 봤을 때 뭐예요? 얘는 뭐 172 나올 수도 있고 173.7 나올 수도 있고 얘는 175 나올 수도 있고 178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 녀석들 각각이 모평균하고 같지는 않은데 이런 녀석들을 쭈루루룩 더해가지고 어떻게 이 전체에 대한 요놈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얘가 모평균하고 같아지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한 번 샘플링 한 거야. 한 번 샘플링 해가지고 그 녀석의 뭘 구한 거야? 평균을 구한 거야. 표본 집단에. 그거를 X바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X바하고 M하고는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뭐라고?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그 녀석이 모 집단하고 같아지더라. 모 집단의 평균하고 모 평균하고. 여기까지 가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어렵진 않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얘가 이렇게 추출을 했을 때 내가 100명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 100명에 해당하는 거를 표본의 크기예요. 크기라고 불러줘. 그래서 n이라고 많이 써. 그럼 표본의 크기 n이 정해졌을 때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요모노모에 해당하는 녀석을 한 번 뽑아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뽑아서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 그럼 얘는 얼마나 해줘야 되는 건데요? 네가 생각을 해봐라. 지금 x1부터 xn까지 간다고 했잖아. 아니면 100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x100까지 간다로 치자. 이해 가시오? 그럼 요 놈은 봤을 때 x100까지 간다로 쳤을 때 x1에 들어갔을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고 하면은 얘 뽑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100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1, 2, 3, 100회 이렇게 있어. 그럼 1회 때 뽑을 수 있는 게 100명을 뽑을 거니까 1회 때 뽑을 수 있는 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5,0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5,000번이 되는 거 맞지? 5,000가지. 그럼 이미 추출 보고 추출이니까 다시 집어넣지. 그러니까 뽑혔던 사람이 또 뽑힐 수도 있어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는 두 번째 또 몇 가지가 되겠어? 경우의 수가. 그렇지, 또 5,000가지잖아. 뭔 말인지 얘가? 그럼 얘는 5,000에 100제곱이지? 개 많이 해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 드는 게 뭐야? 그냥 5,000명 전수조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개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개 많이 안 할 거라고. 왜? 이전 사람들이 해놨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다르지만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면 모평균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야. 선생님 말이 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표본 집단을 구성을 한 다음에 표본 평균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도 누구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모평균으로서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 말이 갔나? 그럼 표본 분산, 모 분산은 뭐야? 일반적으로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럼 얘는 시그마,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럼 모 분산은 S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표본 분산은. 그럼 표준 편차는 S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본 분산이라는 건 구할 때 어떻게 되느냐? 표본의 크기, 즉 샘플링을 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표본의 크기를 내가 n이라고 놨던 거 기억나요? 됐어? 그럼 n이라고 놨는데 일반적으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상에서 봤을 때 n이 아니라 n-1로 나눠졌을 때 이 녀석이 같아져요 라고 나와 있어. 알겠어? 선생님 왜 n-1입니까? 아 얘는 그 오차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전체를 n명 추출한 다음에 그럼 n명 추출했으니까 얘는 n번 시행을 하는 거잖아. 그럼 n으로서 나눠주면은 실제 얘가 갖고 있는 분산보다 조금 더 커져. 그러니까 퍼져요. 퍼져. 이해 갔어? 근데 그걸 n-1로 나눠 번지면은 얘가 반대로 설명했네. n-1로 나눠 번지면은 원래 있던 분산하고 굉장히 근사적으로 다가가. 그래서 n-1로 나눠줘야 돼. 알겠어? 뭔 말인지 얘가?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알고만 있으면 돼. 그럼 지금 한 거는 뭐야 얘들아? 표본 평균의 평균들에 대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표본 평균 그리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는 녀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본 거예요. 되셨어? 아 지금 좀 디테일하게 가고 있는 거야. 마지막 시간이라. 그럼 얘를 봤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니네 뭘로 갈까? 중앙고 갈까? 그래. 중앙고 2학년 전체가 쉽게 가자. 전체가 예를 들어서 얘가 5반에 한 반당 20명씩에서 100명 있다라 치자. 원래는 더 크게 잡아야 돼. 근데 그냥 단순하게 잡았어. 100명 있다가 치자. 한 반당 20명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첫 번째는 요거고 두 번째는 중앙고 2학년 일반 학생들. 일반 학생들의 평균을 구해보고 싶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구할 거냐면 중앙고 2학년에서 몇 반만 추출해서 하고 싶다고. 이해 갔어? 예를 들어서 뭐 2반이 될 수도 있고 3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단 얘기지. 뭔 말? 일반에서는 무슨 평균일까요? 어떤가? 두 번째 일반에서는 어떤 평균일까요? 둘 다 이제 평균을 구할 건데 얘 전체 평균을 구할 건데 키 가자 그냥. 키에 대한 평균을 구하자. 되셨어? 아 키 싫으면 성적으로 가도 돼. 성적은 더 싫잖아. 그지? 키로 가자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2학년 전체 학생을 한다고 하면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1반부터 5반까지잖아. 그럼 얘는 1반부터 5반까지를 내가 봤을 때 1반, 2반, 3반에서 5반까지 있으면 어쨌든 번호를 그냥 1번부터 100번까지 매기자. 그럼 얘는 1번, 2번에서 20번까지 있고 얘는 21번부터 해서 40번까지 있고 쭉쭉쭉 가가지고 얘는 8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라 치자. 이해 갔어? 그럼 1번을 구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1번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이게 전체지. 그럼 네가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모집단이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개, 2개 빼낸 거니까 어찌됐든 이 녀석들은 표본 집단이 되는 거 맞지? 선생님 말 가요? 그럼 그거를 이제 차이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라고. 내 말 이해 갔나? 그럼 얘는 몇 반 추출? 이게 아니라 뭐 1반이니까 2반 따로따로 갑시다. 5반까지. 되셨나? 여기까지 해가? 금방 이제 보여드릴 거야. 그럼 얘는 1번은 이제는 모집단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체니까 2학년 전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00분의 그지? 첫 번째부터니까 x1, x2 땡땡땡 가가지고 x100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말 가? 그럼 그 평균을 난 뭐라고 넣을 수 있어? m이라고 놓으면 되지. 모평균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 갔어? 그럼 나는 일반에 대한 거니까 x1이라고 놓을게. 그럼 그 녀석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그 녀석들 평균을 구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들의 평균은 x1 이 바라고 칠게요. 플러스 x2 바. 뭐 이거 안 써도 되겠다. 어차피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해놨으니까. 플러스 x20 요걸 얼마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2반의 평균을 구하면 20분의 x21 더하기 땡땡땡 가서 x40까지 구하면 되겠지. 그럼 요거를 쪼쪼로로 가서 주색 요거는 뭐가 되겠어? 20분의 x81 더하기 땡땡땡 가서 x100 이렇게 가면 되겠지. 되셨어요?
그럼 네가 따져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모평균이라고 했는데 그 녀석을 m이라고 지칭했는데 얘를 100으로 나눠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놈은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20까지 나눈 거니까 얘랑 얘가 같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지. 선생님 많이 가. 그럼 나는 심심하니까 반이 5개 있잖아.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0명씩 추출을 한 거야. 근데 니네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1반, 2반, 3반 이렇게 한 것뿐이야. 이해 갔어? 그럼 나는 1, 2, 3, 4, 5반을 각각을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지. 이해 가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첫 번째는 얘기한 게 뭐야? 1반 그냥 얘기를 해준 거야. 되셨나? 1반. 그럼 얘는 나는 x1부터 x5까지의 평균을 구하고 싶대. 그럼 얘는 x1 더하기 바, x2 바 더하기 각 반의 평균이니까 플러스 x5의 바를 5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얘네가 뜻하는 게 뭐야 지금?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분모 분자에 20을 곱해 번지면 뭐야? 이해되지? 더 안 써드려도 되겠지? 아니 얘네가 각각 이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20분의 뭐 더하기 20분의 뭐 더하기 20분의 뭐 더하기 그지? 그럼 분모 분자에 20을 곱해 번지면 100분의 2에 나오는 거 맞냐고. 이해 갔지? 에이 선생님 그거는 전체 평균 구한 거랑 따로 반 구해서 한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100명 중에 내가 임의적으로 20명을 추출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추출한 녀석을 뭐? 요렇게. 이해 갔나? 두 번째로 간 녀석을 요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5개의 반을 5개 반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표본의 크기를 20으로 해갖고 이 녀석을 뭐 나눠주고 싶다. 평균을 구해주고 싶다. 그거를 5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의미를 따지자면. 그러니까 니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가려고 이렇게 간 거야. 내 말 이해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표본의 크기를 이렇게 본 거야. 그럼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나온 평균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가 이렇게 되고, 그럼 임의로 20명씩 뽑아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되셨지? 그럼 그 녀석을 봤더니 뭐야? 결론은 여기로 기결하게 돼 있네. 됐죠? 그러다 보니 증명이 된 게 뭐야? 어머나, 네가 나오겠네. 되셨어? 그러니까 모평균이라는 거는 뭐야? 표본 평균, X바가 아니라 표본 평균 얘네들의 평균하고 동일해진다고. 됐어? 왜냐하면 샘플링을 했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표본을 추출했다는 거는 그 녀석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아까 보여드렸잖아. 뭐 100에 몇천 제곱, 5천에 몇백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치?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간접 증명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된 거야? 요 녀석들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너는 모평균하고 같아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되셨나? 그럼 이것도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 얘는 뭐야? 표본 분산이지. 그냥 표본 한번 뽑았을 때 그 녀석의 분산을 구한 것 뿐이야. 선생님 많이 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녀석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예시를 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 의미에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 얘가 봤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 표본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냥 하나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 녀석의 평균을 구할 거면 어떻게 된다고? x바를 구할 거면은 얘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 가가지고 xn 얘를 n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 말이 가 안 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요게 된 거고 분산은 뭐가 되겠어? x바의 분산. 일단 뭐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냥. 그치? 그럼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잖아.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요거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겠지? 표준 편차까지는 안 쓰셔도 괜찮겠지? 되셨나요? 그럼 요 녀석들을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면 요 놈 자체 하나가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 거고 얘는 표본 분산이라고 그냥 불러준 거야. 아시겠어? 그럼 정확하게 쓰자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바에 해당하는 녀석의 평균. 그럼 x바에 해당하는 녀석의 분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지. 선생님 말이 가나? 근데 실제로 얘를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쭈루룩 정리를 해주시면 굳이 여기까지 전개는 안 할 거야. 이해 갔지? 그럼 얘는 n분의 n-1의 원래 분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원래 분산에 해당하는 녀석을 봤을 때 요게 조금 어긋나. 알겠어? 원래 분산하고 표기를 해보면 n분의 n-1이니까 얘가 더 작잖아. 그럼 좀 더 이렇게 멀어진단 말이야, 안쪽으로. 그러다 보니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분산이 있었는데 확률 변수 x에 관한 거 그 녀석을 어떻게 n-1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n이 아니라 n-1로 나눠주면은 원래 분산하고 굉장히 가까워진대. 그렇게 알려져 있대. 알겠지? 그래서 그 녀석을 썼을 때 원래는 s제곱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표준 편차는 이렇게 표시를 해. 됐어?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 녀석들을 갖고서 뭔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표본 평균 딱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 선생님 말이가? 다시 한번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같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모집단에서 봤을 때 확률 변수 x라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거, 두 번째 나오는 거, 세 번째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확률 변수라고 놨잖아. 그치? 그럼 좀 전에 봤을 때 뭐라고 했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얘가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표본 집단에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표본 얘기가 나왔을 때는 표본 평균 얘 자체가 뭐? 확률 변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확률 변수 x바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선생님 말이 가지? 그럼 나는 이런 녀석들의 뭘 구해줄 거야?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이해 갔어? 선생님 말이 가?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 한 번 구한 표본의 분산이 아니라 표본 평균들을 확률 변수로 하는 그런 녀석들의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거란 얘기야. 이해 갔나? 그럼 표시를 해줄 때 나는 이제는 어떻게? 그 녀석들의 평균, 그 녀석들의 분산, 그 녀석들의 표준 편차 이렇게 갈 건데 별거 없어요. 얘는 표본의 크기만큼 봤을 때 표본 평균은 뭐다?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아지는 거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분산이 있는데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거하고 같아진대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 되셨나? 선생님 말이가? 그럼 요 녀석은 봤을 때 어떻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갈 수 있겠지. 되셨나?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냥 표본 분산을 얘기한 건지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얘기한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 자체가 x바로 바뀌었을 때는 그 녀석들의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줄 수 있는데 표시를 이렇게 해줄 거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크게 증명은 안 하셔도 돼. 됐지? 그러니까 용어만 잘 알아두시면 돼. 이번 파트에서는. 됐나? 여기까지 가? 오케이. 그럼 우리는 요 모분산을 갖다가 모집단을 갖다가 얘기를 했을 때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뭐야? 정규분포 얘기였잖아. 그치?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 부분에 있을 때 얘가 실수 전체에서 간다. 혹은 그게 확률 밀도 함수를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항상 정규분포를 따랐잖아. 그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면 그 녀석은 m,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를 무슨 작업을 시켰어? 표준화 작업을 시켜줬단 말이야. 왜? 서로 다른 거 한 방에 비교하려고.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얘는 무조건 뭘 따랐어? 1의 제곱 이렇게 따랐던 거잖아. 그치? 그럼 표준화 작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표준화 작업을 시킬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라고 했잖아. 그치? 기억나시나?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라고 했어. 하는 방법이. 그러면 나는 확률 변수를 x 바로 놨을 때 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 녀석의 표본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되셨나?
그럼 그랬을 때 그 정규 분포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냐? 평균은 동일하다라고 했지. 표본 평균의 평균도.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라고 했어? 원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셔야 된다고. 됐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 중요한 게 뭐라고? 지금 여기 봤을 때 확률 변수가 x에서 x 바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얘는 샘플링을 한 거니까 표본의 크기를 n으로 두고 본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 가요?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추정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원래 x였는데 표본을 내가 뽑아서 x바라는 확률 변수를 새로 정한 거야. 그럼 그 녀석은 특징이 뭐냐?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얘도 100%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샘플링 한 것도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정규 분포 곡선 뭐야? 요거잖아. 이해 가지? 뭔 말인지 이해 가지? 근데 얘가 첫 번째로 뭐라고?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x 봐도 정규 분포를 따라. 근데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잘 들어야 돼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모집단에 해당하는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표본도 100%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렇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얘는 표본이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게끔 돼 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했을 때 아까 100개 뽑아봤지? 뽑아봤더니 어떻게 해야 돼? 얘는 5천에 100제곱까지 해야 되니까 개 많지? 그지? 그럼 요거는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게, 증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 통계적 확률 했던 거 기억나? 통계적 확률. 그럼 얘 뭐였어? 시행횟수 n이 개 크면, 그지? 시행횟수 n이 개 크면 얘는 뭐야? 근사적으로 수학적 확률을 따라요. 이렇게 갔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봤던 거 뭐 주사위 던지고 윷놀이하고 막 이런 거. 윷놀이도 실제로 봤을 때 얘네는 그 기대되는 정도가 다르잖아. 윷놀이는 하나는 동글동글하고 한가는 팽팽하니까. 그치? 뭔 말인지 가지? 그런데 실제로 윷놀이를 막 던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개골윷로 나오는 확률 자체를 정해놨을 때 그 확률로 다가간다고.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뭐 주사위.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실제로 내가 6번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골고루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 던지는 행위를 우리가 동일한 조건상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 다가가고 나머지도 6분의 1에 다가가게 돼 있어.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데, 원래 정규 분포 곡선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지 않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새끼, 그릴 필요 없지. 이 새끼가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돼 있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혹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는 전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데요? 맞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n이라는 녀석이 충분히 커지잖아? 그럼 시행횟수를 존내 늘렸다는 얘기잖아. 늘리다 보면은 얘네가 근사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다 나와. 실제로. 표본을 뽑아서 그렇게 해보면. 알겠어? 그러니까 표본을 뽑는다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 여기 모집단이 있으면 얘를 100개를 뽑을 거예요 했으면은 첫 번째 100개, 두 번째 100개, 세 번째 100개 해가지고 요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100개를 했을 때 n번째까지도 100개잖아. 그러니까 100에 n제곱근 이렇게 가야 된다고. n제곱근이래 미친 새끼. n제곱. 이해 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 많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시행을 자꾸 늘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게끔 돼 있다고. 이해 갔어? 선생님 말 가? 그래서 이 충분히 큰 n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30 이상이면 크다라고 봐요. 알겠니? 그럼 문제상에서 내가 이 표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고 싶은데 x라는 녀석이 뭘 따라요? 라는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은 무조건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간혹 물어보거든 애들이. 표본이 N은 4가 나왔는데 이 새끼 정규분포 따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별말이 없으면 원래 있던 확률 변수 X가, 즉 모집단에 있던 새끼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럼 몇 개를 뽑아내더라도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근데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는 않아요. 근데 표본의 크기를 200으로 잡았습니다. 150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걔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니? 선생님 말이 가.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뭐 했어 우리는? 저 녀석을 봤을 때 이제 확률을 구해주려면 정규분포 곡선을 봐야 되는 건데, 그지? 혹은 표를 봐야 되는 건데 그 녀석을 보고서는 확률을 구해주고 싶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 표준화 시켰었잖아. 그지? 왜냐면 표준 정규분포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얼마, 이런 걸 다 알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표준화 작업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표준화 작업을 시킬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바가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얘를 표준화 작업을 시키면 공식을 2개를 외우는 게 아니야. 원래 표준화 작업 시키면 어떻게 됐어? G가 되면서, 그치? 작거나 같다 됐는데 어떻게 했어? 표준화 작업 시키는 거 어떻게 했어? 평균 빼고, 그렇지, 표준 편차 나누고. 선생님 말로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공식으로 그냥 미지수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말로 하면 당연한 거잖아. 평균 빼고, 평균 동일하죠? 표준 편차 나누고. 표준 편차는 뭐예요?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도 뭐 하면 되는 거야? 어머나, 너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면 되겠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공식을 2번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표본을 했을 때는 정규분포를 따를 때 항상 어떻게? 요 딱으로 간다는 얘기야. 똑같이 평균 컴마 시그마 제곱, 즉 분산, 이게 될 건데 내가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원래 주어진 모 집단의 분산에서, 이해가지? 모 집단의 분산에서 n으로 나눠준 거밖에 없는 거잖아. 이해감? 그러니까 그게 다라고. 이 설명을 하려고 장황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야. 알겠어? 됐니? 그러면 이젠 우리가 뭘 갈 거냐면 이게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녀석을 들어가 볼 거야. 모평균의 추정. 선생님, 모평균의 추정이 뭡니까? 추정한다, 아까 유추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 했을 때 니네 선거 그거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결과가 100% 나오지도 않았는데 출구조사라고 해가지고 방송 3사에다가 공중파까지 해가지고 케이블까지 해가지고 막 따져봤더니 한두 군데인가 빼고서 나머지는 2번이 이겨요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 근데 그 출구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 성인 남성 몇천 명을 대상으로, 그치? 물어본 거야. 몇 번 찍으셨어요? 몇 번 찍으셨어요? 이거 물어본 거라고. 이해갔어? 혹은 그 표를 똑같이 주는 거야. 몇 번 찍었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럼 그거 보고서는 이 사람이 많이 뽑혔구나 하면은 뭐라고 나와? 1번이 당선되는 확률이 47.6%포인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3%. 그럼 이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이 정도이고, 표본 오차가 이렇다는 얘기는 얘를 기점으로 0.3 더한 거랑 뺀 거 사이에 얘가 들어갈 확률이 있다는 얘기야. 당선될 확률이. 알겠어? 그러니까 적어도 뭐야? 0.3 빼면은 47.3에서부터 47.9% 정도까지가 일치한다는 얘기라고. 이해갔니? 거기에 당선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통계적 추정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녀석들의 행위라든지 평균치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야. 궁금한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국가한테 말해서 뭐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그 대상이 존내리 많어. 생각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조사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예시가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생겨가지고 그냥 의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대상을 따져봤더니 10만 명이야. 야, 10만 명을 조사할 그 조사원들 투입할 금액이 니네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을 이제 샘플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얘가 모집단이 있고 이게 표본이 있으면 모집단에서 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는 걸 추출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는 표본에 관한 정보는 알고 있어. 근데 전체에 관한 정보는 몰라. 뭔 말인지 이해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천안시에 있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평균 키, 아까 자꾸 키가 나오네. 그게 제일 편해서. 평균 키가 나오니까 그 키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애들끼리 존내 많으니까 그냥 한 200명만 한 거야. 그럼 200명만 한 거에 대한 나는 X바에 대한 평균들을 알고 있다고. 알겠어? 그럼 이걸 갖고서는 실제로 이 새끼가 평균이 어느 정도 될지를 추측을 해보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가는 방향성을 추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러니까 실제로 너에 대한 평균을 갖고선 즉 너에 대한 평균들이 아니라 너에 대한 평균을 하나를 갖고서는 난 뭐 해보는 거야? M이라는 새끼가 얘로 잡았는데 이 녀석을 기점으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0.3% 오차 있다라고 했지. 그런 것처럼 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하겠네요. 요거를 추측을 해보는 게 추정이라고. 되셨나? 그래서 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모집단이 있어. 근데 다 조사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딱 한 번만 추출을 하는 거야. 딱 한 번만 추출해. 이해 갔지? 그래서 그 새끼에 대한 표본 평균 하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걸 갖고 얘를 유추해 보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임의 추출, 보건 추출을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진짜 어디 농구하는 사람들 혹은 배구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데서 가서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평균치에서 어쨌든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냐.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럼 그 녀석을 갖다가 내가 얘를 추측해 보는 거야.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야. 이해 갔나? 여기까지 되셨어?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서는 내가 추측해 보는 게 추정인데 그 추정을 했을 때는 얘가 확률적으로 따져보는 거야. 야, 이 새끼가 요거 기점으로 좌우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데 들어갈 것 같니? 그럼 그 새끼를 95%, 80%, 20%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요런 녀석들이 뭐가 되는 거야? X 바라는 새끼에 얘가 얼마 이하로 들어갈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뜻하는 거라고. 이해 갔나? 선생님 해가? 그럼 그 확률을 따졌을 때 뭐가 되는 거야? 95% 요게 나왔으니까 요 놈은 0.95가 될 거고 0.8이 될 거고 0.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갔지? 그러니까 이하일 표본 평균이 얼마 이하일 확률에, 그러니까 절대값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지. 그 사이에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그 사이에 이게 이렇게 되셨나? 그럼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얘는 뭐가 돼? 95%가 되는 거고 얘는 0.8이 되는 거고 80% 얘는 20%가 되는 거고. 되셨나요? 그럼 나는 그 확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으면은 100분의 95니까 그 확률을 얘나 동일한 시점상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표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지? 그럼 그거를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의 확률이 얼마다? 0.95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고. 됐나? 선생님 많이 가? 그럼 내가 실제로 원래 얘를 표준화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 표준화를 하기 전에는 여기에 이게 있겠지. 표본 평균. 됐어? 그럼 이 사이에 실제로 누가 M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내 말 이해 가나?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M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인데요. 그랬을 때 정말 들어갔어. M이. 들어갔으면 얘는 뭐라 부르는 거냐면 신뢰도 95%다 이렇게 불러줘. 알겠니? 안 들어갔으면은 이게 잘못 조사했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농구부 가서 했던지 아니면은 키가 좋네 땅딸만한 애들만 찾아가서 했던지 주관성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되셨어? 아니면 그 가설 자체가 잘못됐거나 여기까지 이해가? 뭔 말인지 알겠지? 최대한 풀이 해소하려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길어진 거야.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안 해. 그런데 얘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
확률이라는 거, 신뢰도라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뢰도라는 거는 95%니까 니네가 봐봐. 이거 전체의 넓이가 얼마야? 그렇지, 1이지. 잘 들어야 돼. 전체가 1이잖아. 그럼 95%면 좀 넓겠지. 그럼 80%면 좁겠지. 20%면 존내 좁겠지.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기본적으로는 아유,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새끼를 찾을 수 있는 게 높아지니까 좋지 않을까요?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내가 그 자료를 믿을 만한 건 아니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해보자면 그 신뢰도를 내가 100%라고 했어. 그럼 의뢰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선생님 왜요? 0cm부터 3m 사이요? 이러면 다 들어가잖아.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뭔 말인지 같지? 이 곡선에서의 넓이 면적으로 볼 거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선생님 많이 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무조건 크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퍼센테이지가 그러면은 작으면은 존내 들어가지 않을까요? 작아진다는 거는 뭐야? 예를 들어서 173.2가 평균 키인데 내가 표본을 하나 조사했더니 171이야. 근데 걷다 대고서는 여기에다가 뭐 0.01 차이 나게 이렇게 해번지면은 이 폭이 너무 좁잖아. 그럼 얘가 들어갈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 이해 갔지? 그러니까 항상 뭐야? 뭔가 넘치거나 부족한 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신뢰도는 95%하고 99%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95%. 사람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정확하게 떨어지더라. 알겠어? 선생님 많이 가?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얘부터 얘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부분을 난 뭐 해주라고? 표준화 시키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누가 오더라도 어떤 자료가 와도 표준 정규분포 그 표를 보면은 나는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표준화를 시켜줘야 돼. 그럼 저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문제상에서 봤을 때 그 평균이 얘가 들어있을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 평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95%일 때는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라고 나와 있어. 이해 갔나? 그럼 내가 신뢰도 95%에서 표준화를 작업을 시키면은 요 상태에 들어가는 면적의 넓이가 0.95란 얘기야. 알겠어? 선생님 말이 가나? 그럼 그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들어있을 확률이 그렇습니다 라는 걸 보는 건데 요 놈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표준화 작업을 시켜야 된다고. 내 말 이해 가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나는 뭐 해줘야 돼? 어머, 그럼 너 X바라는 새끼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있을 확률이 요렇게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 확률이 얼마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95%로 갔으면. 80% 갔으면 0.8로 나오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75% 갔으면 0.7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요게 이렇게 있는데 신뢰도 95%일 때는 표준화 작업을 시키면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부터 여기 구간까지의 길이가 면적이 0.95가 나온다고요. 되셨어?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얘를 봤을 때 뭐 해야 돼? 너 표준화 작업 시켰더니 어떻게 됐어? 이렇게 확률이 나오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선생님 많이 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 M이래. 미친 새끼. G지, G. 표준화 작업 시킨 거니까. 쏘리. G. 누구의 G? X바의 G인 거야. 되셨어? 그럼 그랬을 때 평균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 신뢰도가 9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 그치? 된 거야? 됐어? 지금 말은 이렇게 장하가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는 핵심 포인트만 딱딱 알고 있으면은 기본 문제들은 다 풀려요. 알겠어? 되게 어렵지 않아. 보면 아실 거야. 근데 의미를 알고 있어야 니네가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장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럼 G라는 녀석은 뭐가 돼? G라는 녀석은 X바에서 평균을 빼줬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지. 된 거야? 맞아 안 맞아? 똑같잖아 만드는 방법이. 근데 표본에서는 뭐가 된다고 했어? 분산이 n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했잖아. 원래 분산을. 그치?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 맞죠?
그럼 그 녀석을 풀어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이 g가 들어있는 거 봤더니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나는 이젠 얘를 갖다 뭐 할 거야? 얘 곱하고, 그지? 얘 곱하고 x바를 빼줄 거야. 선생님 왜요? x바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모평균의 추정이잖아. 그럼 나는 x바는 알고 있는 거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처음 시작하면서 x바를 알면서 m을 추정하고 싶다고. 너 어디 있는지. 그럼 얘는 뭐야? 이거 곱하고 얘 빼주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95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뭐가 돼? 빼기 x바 된 거지?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m 1.95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빼기 x바. 그럼 마이너스 곱해 번지면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어머, m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의 1.956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되셨나? 뭔 말인지 얘가? 근데 퍼센테이지가 뭐라고 했어요? 95%일 때 요거라고 말씀드렸지. 이해가지? 구간이. 그러니까 그 구간은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그 녀석을 일반화 시켜서 A% 내에 M이 존재할 확률을 구했을 때 그 신뢰 구간은, 선생님 신뢰 구간이 뭡니까? 얘부터 얘까지를 신뢰 구간이라고요. 얘 잘랐으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잖아. 그치?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른 거. 그 신뢰 구간. 되셨어? 그 신뢰 구간은 항상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표본 평균 빼기 미친 새끼. 어이씨, 여기 넘어갔는데? 잠깐만 치우고 갈게. 거의 다 왔어, 이제. 이젠 다 왔어. 진짜 얘들아, 여기 끝이야. 다 왔어. 얘는 M은 뭐가 된다? A%에 해당하는 거니? 즉, 요거를 수식으로 잘 써드릴게. P, X 바의 절대값이 되셨나? 아이씨, 미친 새끼야. 너 왜 이러냐? 얘를 알파라고, 내가 헷갈리니까 베타라고 놓을게. 헷갈리니까 베타 이하일 확률이 A%다. 이렇게 가는 거. 요게 나와 있을 때. 되셨나요? 그럼 그랬을 때 요 녀석을 표준화시킨 작업에 의하여 신뢰도 A%를 만족할 수 있는 신뢰 구간 자체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 녀석은 항상 X바에서 빼주고 X바에서 더해줄 건데 항상 누구?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도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갈 건데 요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 이 K라는 거는 우리가 신뢰 상수라고 불러줄 거고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건 문제상에서 주어지니까 쫄 필요 없어요. 되셨나요? 선생님 마이가? 그러니까 요거를 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X바를 놨을 때 요만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부터 베타까지 이게 주어질 확률이 몇 퍼센트? A%라고. 되셨어? 그럼 그 녀석을 어떻게? 얘는 X바로 놓은 거고 표준화 작업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된다고? 요놈은 이렇게 가는 거. 아이씨, 왜 이렇게 그렸냐? 그럼 얘는 뭐가 돼? 여기를 봤을 때 0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지? 0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때 어떻게? 요 녀석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주어진 요 확률 자체가 뭐다? 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송?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 이 K라는 녀석은 뭐라고? 신뢰상수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그 신뢰상수는 신뢰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95%하고 99%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외워서 썼는데 요즘에는 수치가 다 주어져.
식 자체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나와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X바라는 새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 때 확률 변수 X바가 그랬을 때 얘 확률이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 표현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그 표준화를 시켰을 때 기본적으로 확률 M이 들어갈 확률이 저렇게 되는데 M이라는 녀석은 항상 요 실내 구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실제로 들어가 있으면 뭐야? 그 녀석은 신뢰도가 A%입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지. 틀린 거니까. 이해 갔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놈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X바에서 마이너스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표준편차 곱하는 거야.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그럼 얘는 더하기. 됐나? 그럼 얘는 항상 뭐가 돼? 대칭 구간이 되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실내 구간의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됐나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얘 빼기 얘니까 X바 날라가지? 그럼 얘는 뭐가 돼? 항상 2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은 어떻게 해야 돼? 100% 외워두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드렸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뭘로 갈 거니까 네가 G로 갈 거니까. 그치? G로 갈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때 베타라고 나왔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표준화 시켰을 때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 거니까. 그치? 맞아 안 맞아? 선생님 말이 갔나?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표준화를 시키면 G의 절대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뭐라고? 신뢰상수.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 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됐습니다. 여기까지에 갔어? 문제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설명이 좀 길어졌어. 중간에 선생님 꼬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선생님도 뒤죽박죽 된 부분도 있고 그랬어. 근데 단순하게 정리를 해주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선 샘플링 하는 거 추출할 때는 이미 추출하고 복원 추출을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됐습니까? 그랬을 때 한 번만 샘플링 한 녀석 딱 한 번 했을 때 그 녀석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 그럼 그 녀석은 하나만 나와? 아니라고. 우리가 추출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그치? 그래서 그 녀석들을 갖다가 내가 뭘 구해봤어?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다시 한번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같아졌고 그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걸로 같아지게 되었다. 되셨나? 그게 됐었어. 그리고 이 녀석은 봤을 때 어떻게? 추정을 하는 건 나는 모평균은 몰라요. 근데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야, 모평균을 모르는데 내가 모표준편차를 구할 수 표본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고등과정에서는 뭐야? 정규분포를 따르고 얘네가 같을 거라고 예상하고 보는 거라고. 알겠지? 그랬을 때 나는 이제는 표본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률 변수가 X에서 X바로 바뀌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 뜻을 잘 가셔야 되는 게 문제상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이 녀석을 뽑았을 때 평균, 이 녀석을 합한 거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다고.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가 뭘로 바뀐다고? 표본 평균으로 바뀐다고. 기억하셔야 돼. 이게 문제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아예 생각도 못하고 못 푸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표본 평균, 그게 확률 변수 X로 바뀐다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추정을 했을 때는 그 기본적인 공식들 있죠? 그건 꼭 숙지를 해주셔야 돼. 됐나요?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풀이 들어갈게요.